작은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가정 내 화재 사고. 봄철 가정 내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가정 내 화재 사고.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질식사시켜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그녀는 자신의 출산일까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 현장, 잠시 후 공개됩니다. 봄철 가정 내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가정 내 화재 사고로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가정 내 화재 사고.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노원구 상계동의 한 빌라. 늦은 오후 이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집주인이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외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가열이 되어 주변 잡기류가 좀 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외부문을 신속하게 열어주고 화재 진압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라 거주자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가연물에 연속적으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소방서가 막 오는 거예요, 몇 대가. 그래서 어디 불났나 했더니 거기 그 집이 불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학생들이 지네가 다 다행히 신고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옆집까지 다 번졌을 거 아니야. 화재 발생 후 2주, 제작진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빌라 주변은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현장은 어떨까요? 거주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걸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계속 가스레인지가 켜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예방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내가 불났다니까 내 주변 언니들 친척들 야 나도 그랬었어. 막 나도 이렇게 해놓고 나갔다가 막 거의 다 막 이렇게 된 상황에 내가 들어오니까, 아니면 마침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마침 누가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가스 사고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최종 점검을, 최종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악구 신사동의 주택가. 밤 11시경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화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선착대에서 관창 2개를 뽑아가지고 그 화쯤에 집중 방수하고 이제 후착되는 그 인접 건물에 연소 저지에 주력했습니다. 불길은 위협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거주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스 관련 사고였습니다. 자기가 그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화재 초기에 거주자가 발견해가지고 그 거주자는 다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가스 관련 화재 사고는 아파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은 그 창문으로 연기만 조금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진압은 그 아파트 내 그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를 활용해서 그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전으로 초기 진압에 성공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거주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그 학생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가스레인지, 가스 오븐 레인지 부주의로 의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가정 내 화재 사고는 폭발, 화재, 중독, 누출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 중 40% 정도는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네, 화재는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등 감지기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의무 설치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의 이 안전을 위해서
기초소방실에 설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 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소화 시설을 갖추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부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주주택에 화재 경보기를 무료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가정 내 화재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나와 내 이웃의 일입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검거됐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그녀는 출산일까지도 PC방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했다는데요.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CCTV 속에 한 여성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다가갑니다. 들고 간 쓰레기 봉지를 버리려고 뚜껑을 열어보지만 뭔가에 놀란 듯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녀가 당황한 이유, 바로 쓰레기통 안에 영아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임금마트 직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원분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음식물 버리러 갔다가 깜짝 놀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좀 한번 해달라. 인형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가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보니까 애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애기가 죽어서 애가 잠든 것처럼 죽어 있었어요. 서울 송파경찰서 강력 1팀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 마트 인근에 설치된 29대의 CCTV를 모두 분석했는데요. 먼저 영아의 시신이 담겼던 검은색 비닐봉지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보았습니다. 한 모텔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여성. 그녀는 잠시 후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별 망설임 없이 봉지를 버리고 여유롭게 사라지는 걸로 봐선 그녀의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텔 청소부가 아이를 버리게 된 걸까요? 모텔 청소부가 화단에 있는 걸 들고 나오는 걸 확인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걸 확인했는데 그 모텔 청소부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물로 알았다고 그러더라 물어보니까 이게 음식물이냐고 그냥 버린 거예요. 다시 모텔 근처 CCTV를 분석해보니 정말 한 여성이 화단 앞에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된 쓰레기통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손으론 아직 부품배를 감싸고 걸음걸이도 불편한 것이 눈에 띕니다. 모텔 주인은 수상한 임산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봤죠. 이렇게 나가봤는데 빛이 보니까 잠깐 햇빛 쪽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져.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PC방 지하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는데 비닐봉지에 담아서 질식사시키고 가지고 나와서 화단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PC방 화장실. 그녀는 왜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하고 10달 동안 품은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작년 5월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불쌍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남자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한 거죠. 할 데가 없으니까 PC방을 그때부터 생활하게 된 거거든요. 범인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생활했다는 PC방. 그녀는
자신의 출산일도 잊을 정도로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서 말도 잘안 그냥 게임만 해서 그냥 행색이 되게 취했던 것밖에 기억나요. 그냥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평균 8시간, 많게는 10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는 그녀. 사건 당일 역시 이곳에서 게임을 즐기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 부른 배를 움켜쥐고 PC방 건물의 공동 화장실로 달려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게임에 있어서 이 컴퓨터 안 하면 하고 싶고, 이 게임상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계속 해왔던 것이고, 건강 상태가 이제 출산한 지가 바로 안 돼가지고, 지금 여성보호센터라고 쉼터 같은데 가서 지금 요양원 겁니다. 출산 후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녀도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성 노숙인에게 사회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숙인, 임신한 여성 노숙인만을 위한 전문 기관은 없어요. 네. 일단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수가 많지 네. 않으니까. 최근에도 뭐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이고 임신했는데 출산한 직후에 네. 보호할 데가 마땅히 없고 또 여성 쉼터에서도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주거지를 마련해줘서 또 계속 이렇게 식사나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보호한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죠. 네. 가상의 세계에 빠져 모정도 팽개친 범인.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한국 사회의 무관심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함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런 노숙 여성들에 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